안녕하세요. 닥터 치나스 초이스의 이신아입니다. 여름철 많은 분들의 고민, 바로 겨터파크 오픈인데요. 예쁘게 차려입고 나갔는데 요즘처럼 더운 날씨에 잠깐만 밖에 있어도 겨드랑이 부위가 축축하게 젖어서 민망했던 경험 다들 한 번씩은 있으실 거예요. 거기다가 겨드랑이 부위에서 땀이 많이 나면은 혹시 나한테 암내가 나는 건 아닐까? 괜히 움츠려 들기도 하는데요. 겨드랑이뿐만 아니라 유독 손바닥에 땀이 많으셔서 여자친구나 남자친구 손잡는 게 좀 꺼려지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해 어떻게 하면 땀 분비를 줄일 수 있는지, 액취증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 몸에는 두 가지 종류의 땀샘이 존재합니다. 에크린샘과 아포크린샘인데요. 에크린샘은 우리 몸에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땀샘으로 체온을 낮추기 위해 땀을 분비하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 아포크린샘은 겨드랑이나 사타구니 같이 특정 부위에 존재하는 땀샘으로 사춘기 이후에 발달하게 되고요. 좀 더 스티키하게 끈적끈적한 땀이 발생하게 되죠. 액취증이 생기는 경우는 바로 이 아포크린샘 때문인데요. 아포크린샘에서 배출된 땀과 우리 피부에 일상적으로 존재하는 피부 상재균이 만나 지방산과 암모니아로 분해하면서 냄새가 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세균들은 피부 pH가 올라가면 그 수가 증가해서 겨드랑이 냄새를 더 악화시키게 되는 특징이 있는데요. 자, 어떻게 하면 이런 겨드랑이 땀과 냄새를 줄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데오드란트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드리클로라는 알루미늄 클로라이드 성분의 데오드란트가 가장 대표적인데요. 드리클로에 있는 알루미늄 클로라이드 성분은 물을 만나면 좀 젤리같이 변하면서 표피에 있는 땅구멍을 막는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땅구멍을 아예 덮어서 막는 원리로 땀 분비를 억제하는 제품인데 단점은 자극이 좀 있어요. 그래서 겨드랑이 부위를 쉐이빙하고 직후에 사용하게 되면 되게 많이 따가울 수 있으니까 그거는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올바른 드리클로 사용 방법은 겨드랑이를 씻고 완벽하게 건조시킨 다음에 발라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사용 직후에 바로 옷을 입게 되면은 닿는 부위 옷이 변색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이 드리클로 성분이 안 맞는 분들 중에는 해당 제품을 사용하면 막 너무 따갑고 가렵고 빨개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드랑이 땀나는 게 싫다고 계속 사용하시게 되면 염증 후 색소 침착을 일으켜서 겨드랑이 부위가 되려 거뭇거뭇하게 변색될 수 있으니까 바르고 나서 난 너무 자극이 심하다 그러면 사용을 중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겨드랑이 부위를 약산성으로 유지시키는 생활 습관을 갖자입니다. 땀 분비는 그리 많지 않은데 액취증이 신경 쓰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겨드랑이에는 스타필로코커스 호미니스라는 상재균이 주로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 균은 습한 겨드랑이 부위에 많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 피부의 pH가 높아지면 세균 개체 수가 확 증가함으로써 냄새가 더 많이 나게 되기 때문에 겨드랑이 부위의 pH를 좀 낮추는 생활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해요. pH가 6 정도일 때 냄새가 가장 심하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평소 겨드랑이를 약산성 세안제로 씻고 약산성 로션을 발라주는 게 액취증을 감소시키는 생활 습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pH를 낮춰주는 거예요. 시중에서 파는 데오드란트 중에 시트레이트산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이유도 요 겨드랑이 pH를 낮추기 위함이기 때문에 시트레이트산 성분이 들어있는 데오드란트 제품을 바르는 것 또한 도움이 되실 거고요. 세 번째, 땀샘 보톡스를 맞는다. 땀샘 보톡스는 2004년에 미국 FDA에서 겨드랑이 다한증 치료법으로 승인이 났을 만큼 가장 확실한 치료 방법 중 하나입니다. 손바닥이나 발바닥에 땀이 많아서 고민이신 분들이나 겨드랑이에 땀 그리고 액취증이 고민이신 분들에게 모두 효과적인 시술이에요. 땀 분비에는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관여하고 있는데요. 보톡스는 교감신경 말단에서 이 아세틸콜린의 분비를 억제함으로써 해당 부위 땀샘에서 분비되는 땀의 한 80-90% 정도를 억제하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땀샘 보톡스 경우에는 한 번 시술만으로도 3에서 6개월 정도 효과가 유지되기 때문에 여름철 뽀송뽀송한 겨드랑이를 유지하는 데 충분하다는 장점이 있죠. 겨드랑이 같은 경우에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만한 큰 부작용은 없고 다만 손바닥 같은 경우에는 되게 드물게 맞고 나서 한 1-2주 정도 손바닥 악력이 떨어지는 케이스들이 간혹 있긴 한데 1-2주 정도 지나면 원래대로 돌아오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부작용으로는 보석성 다한증이라고 겨드랑이에 나는 땀의 배출을 막아놓으니 다른 부위에서 분비되는 땀의 양이 증가되는
되는 케이스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여름철에 겨터파크가 오픈하느니 차라리 뭐 등이나 이런 데서 땀이 나는 게 덜 민망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어쨌든 겨드랑이가 여름철 땀 자국이 나면 제일 민망한 부위긴 하니까요. 자, 오늘 이렇게 여름철만 되면 유독 신경 쓰이는 곁땀, 그리고 곁땀 냄새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 잘 기억하셔서 보송보송하고 냄새 없는 여름철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이상 닥터 지나스 초이스의 이진아였습니다.